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신경마비.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뼛소리가 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절을 꺾으면서 관절 속에 있는 가스가 기포로 변하면서 뚜둑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인대나 힘줄이 이제 뼈나 이제 뼈 돌기 같은데 걸리거나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 또 하나는 이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이제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 뼈끼리 마찰이 되면서 나는 소리나 뭐 연골판 같은 게 뼈에 걸려서 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손을 많이 꺾는다고 해서 손가락이 굵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꺾고 나면은 다시 하려고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왜냐면은 그 가스가 다시 그 활액에 녹아 들어가는데 시간이 한 15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다시 꺾었을 때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한다고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목이나 허리에서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저도 사실 목이 조금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소리 낼 때가 많은데, 목이나 허리도 사실은 관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다 뒤에 후관절이 있어요. 이것도 다 활액에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꺾다 보면은 이 관절에서 똑같은 현상으로 가스가 기포로 변하면서 소리가 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인대가 이 뼈에 걸려서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뚜둑뚜둑해서 소리가 나면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기포 때문에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꺾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과도하게 꺾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경이나 혈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발목도 우리가 적당히 하면 스트레칭이지만 무게를 실어서 확 꺾이면 인대가 늘어나서 손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허리 삐끗해갖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힘을 쓰다가 인대가 과도하게 힘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과도하게 꺾으시다 보면은 신경이 눌려서 최악의 경우는 신경마비,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꺾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막을 이완하다 보면 당연히 뭐 인대도 이완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눌려있던 관절이 조금 풀리면서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뭐 그 정도 소리 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당연히 전문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목을 치료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목을 과도하게 꺾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자세로 있다 보면 압력을 어떻게 보면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이제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거를 꺾으면서 압력을 낮춰주고 풀어주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좀 2차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통증 같은 걸 가해진다거나 어떤 좀 움직임을 어떤 관절에 가했을 때 신경학적으로 조금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원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압력이 낮아지고 인대가 이완되면서 좀 시원해지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무릎은 이런 식으로 내측 축구인대, 슬개골 인대 같은 게 뼈에 살짝 스치듯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슬개골하고 무릎뼈하고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연골판이 있습니다. 무릎에는 이 연골판이 혹 찢어져 있으면 이게 돌리면서 마찰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연골이 다 닳다 보니 뼈끼리 부딪힌다거나 요 슬개건에서도 뼈 돌기가 생깁니다. 그럼 뼈 돌기랑 뼈랑 부딪히면서도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와 문제가 없는 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판이 찢어져 있으면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통증이 없으면 아까 손가락에서 마찬가지로 기포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경우나 아니면 요런 인대, 큰 인대가 조금 지나치면서 나는 소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리가 나는데 통증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대나 힘줄 문제라면은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해서 우리가 손상이 있거나 뭐 늘어나 있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연골판 같은 경우는 사실 MRI를 찍어봐야만 손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제 관절염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만약에 관절염이 심하다면 또 윤활액 주사 같은 게 있어요. 연골 주사나 이런 거, 그런 거 주사 치료를 하면서 좀 소리를 안 나게는 못하지만 소리 나는 빈도를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 중에서 소리가 좀 크게 나는 부위가 있어요. 고관절에서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거를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스냅핑 힙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퇴골에는 대전자라는 큰 뼈가 있어요. 옆에 장경대라는 힘줄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이게 강직돼 있거나 아니면 뼈가 좀 큰 경우에는 걸을 때는 어떤 특정 자세에서 장경대가 대전자를 지나가면서 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존적 치료로 우선 따뜻한 찜질이나 아니면 뭐 충격파 치료 같은 걸 해서 인대를 좀 이완시켜주거나 하는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거슬린다면 수술로 인대를 조금 째가지고 조금 늘어나게 해주는 수술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건 꼭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주의하실 건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몸에서 나는 뼈 소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없으면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서 간단한 진단으로 혹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김동욱이었습니다.